자, 44페이지. 여러분, 학장 있잖아. 이건 따로 시험 문제 낼 것 같지는 않아요. 따로. 이게 원래 동시항변은 언제 인정된다 그랬죠? 쌍무기획서 인정된다 그랬잖아. 근데 우리 법 책에 보시면 법률 동그라미 쳐볼래? 법에서 동의항이 아닌 것 같은데 막 인정하는 것들이 있어. 외우셔야 되거든? 근데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여러분. 1번은 상식이죠? 전세권 소멸하면 그 물건 전세금 돌려주는 거하고 보증금 전세금하고 집 비워주는 거 당연히 동시에 있는 거 아닌가? 그건 조문이 있어. 그래서 그 1번 체크하시고. 그다음 우리 시험범위 들어가는 게 오른쪽에 3번. 나중에 해제 공부하시면 해제하면 서로 원상회복 하셔야 되거든. 그게 동시행이 있습니다. 그 조문을 준용을 해요. 그래서 동시행이 있다. 549조. 3번 체크하시고. 5번. 담보 책임도 해제할 때 서로 동시행병 준용됩니다. 다 조문이 있어요. 이렇게 3번, 5번은 우리 시험법이 들어가니까 좀 알아두셔야 되고 6번. 담보 책임 수급 도급에서 담보 책임이거든. 그것도 조문이 있습니다. 7번은 조문이 있는데 중요하지 않으니까 내비두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3번, 5번, 6번 정도만 보시면 돼요. 나중에 공부 할 겁니다. 체크만 해놓으세요. 여러분 옛날에 사법시험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객관시험 문제에서. 이건 법률에 조문이 있는 거잖아. 넘겨보시면 조문이 없는데 판례가 인정한 게 있어. 그래서 시험 문제 뭐가 나왔냐면은 이게 조문이 있는 건지 조문이 없이 판례가 인정한 건지 구분하는 게 시험에 나왔어. 아, 욕 나오더라고. 그게 뭐가 중요해? 인정한다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실제 중요한 건 아닌데 판례는 뭐가 중요하냐면 왜 판례가 확장시키는 요건이 있죠. 이거 외우셔야 돼. 원래 쌍무계약서 인정되는 동의항을 비쌍무계약은 편무계약 말하는 건데 우리 판례가 비쌍무계약이라 그랬습니다. 확장할 때는요. 잘 보세요. 자, 이거 외우세요. 양채무가 동일한 법률 요건으로 생겨서 동일한 쌍무계약은 아니고 근데 동일한 법률 요건은 된다는 거. 두 번째, 이게 포인트죠. 공평하다는 거죠. 공평 관점에서 봤을 때 결련으로 이행시키는 것이 마땅한 경우. 요 문장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2번도 외우면 되는데 2번은 말이 너무 길어. 그래서 1번을 외우시기 바라요. 쌍무계약이 아닌데도 동의형을 인정할 때가 있거든. 왜 인정한다고? 그게 동일한 법률 요건에서 생긴 거고, 그다음에 그렇게 이행하는 것이 뭐한 경우에? 공평한 경우. 그때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한 게 첫 번째 1번. 계약이 무효되거나 취소되면서 부당이득 반환하셔야 되거든. 이게 동시행 관계에 있습니다. 판례가 인정했어요. 이건 안 나와. 2번 별표. 이게 시험에 나오죠. 조금 전에 전세금은 조문이 있었잖아. 근데 임대차 보증금은 조문이 없어. 참 신기해. 이게 조문이 없다는 게 더 신기해. 그래서 판례가 인정합니다.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은 집 비워줘야 되고 임대인은 보증금 돌려줘야 되잖아. 그게 동시행 관계를 인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파트 열쇠 주고 집 비워주면은 임대인이 확인하고 보증금 돌려주죠? 부서진 데 있으면 또 까죠. 그때. 그거 하는. 그게 동시에. 2번을 꼭 외우셔야 돼. 3번 필요 없어요. 4번도 필요 없고 5번도 필요 없고 2번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 보세요. 여러분 돈 갚으면 영수증 끊어주잖아. 영수증은 동시행이 맞습니다. 여러분 돈은 일부러 갚더라도 영수증 끊어주고 다 갚더라도 영수증 끊어줘야 되거든. 근데 다 갚잖아. 그러면 차용증을 돌려받을 수 있어. 차용증은요. 선변제 후 증서 반환이야. 조심하세요. 영수증은 뭐라고? 그거 써놓으세요. 영수증은 동시행. 그 다음에 증서는 뭐라고 된다고? 선변제 후 증서 반환이야. 그러니까 먼저 돈을 갚고 그때 영수증은 동시행으로 받아내고 그 다음에 후 증서 반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돈을 다 갚은 다음에 차용증 돌려달라 그래야 돼. 실제로는 여러분 돈 다 갚으면 영수증 따라 안 끊어주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 차용증 주잖아 이렇게. 찢어버리면 됩니다. 찢어버리면 돼. 그래서 그걸 그 하나만. 근데 주관식에서는 나올 일이 없고 주관식에서는 임대차 종료했을 때 목적물 반환하고 보증금 반환이 동시행이라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만 봐두시면 돼요. 여러분 민총에서는 동시행 관계 있으면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지? 소멸시효는 진행해야 안 해? 우리 민총에 배웠던 거 좀 생각해봐. 민총에서는 동시행 관계가 있으면 3월 1일이 됐거든? 그럼 지연이전 안 문다 그랬잖아. 지연이전 안 물어도
요 잔금 받는 이거 있잖아. 요 재산적 권리니까 소멸시효는 진행할까 안 할까? 한다고 배웠어, 안 한다고 배웠어? 항변권이 있었을 때 소멸시효는 항변권이 소멸해야 소멸시효 진행하는 거야. 항변권 소멸 안 시켜도 이행기가 도래하면 진행하는 거야. 소멸시효 진행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아 찍어봐 여러분. 소멸시효 진행해 안 해? 다시 한다 안 한다? 한다? 한다 그랬잖아. 관계없이 이행기 돌아오면 소멸시효 진행한다니까. 하는데 그게 민총이 이야기했잖아. 그리고 민총에 대해서 뭘 가르쳐 들었어? 하는데 보증금은 다른 문제라 그랬어. 방금 임대차 끝나면 보증금 돌려주는 거하고 집 비워주는 건 동시행 관계 있다 그랬잖아. 어? 원래 동시행관 소멸시효 진행한다니까. 근데 판례가 뭐라 그래 또? 요건 진행 안 한다 그래. 그게 새로운 판례가 나와가지고 내가 민법 총칙 강의할 때도 우리가 OX로 마지막 나눠줘서 공부했잖아. 기억 안 나요? 그래서 잘 들어봐. 그걸 했었거든 민총 시간에 열심히. 근데 우리 이번에 2차 강의할 때 그 7심 판례야. 강의할 때 저한테 1차 강의 안 들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또 마지막에 강의를 어떻게 했냐면은 하루는 매매에 관한 판례, 하루는 임대차에 관한 판례, 새로 꼭 외워야 할 판례를 정리해서 나눠주면서 그걸 또 강의했어. 보증금은 소멸시효 진행한다 안 한다? 원래는 진행하는데 보증금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가르쳐줬다니까. 조심하라고. 올해 임대차가 시험에 나오면은 무조건 보증금이 나올 거다. 올해 내가 1년 동안 보증금 떠들었잖아. 매매에서 나오면 담보 책임이 나올 거고 임대차가 나오면은 보증금하고 수수노무가 나올 텐데 보증금이 10년 동안 찍었는데 안 나왔다. 그래서 보증금이 나올 거다. 보증금이 나오면 임대차 보증금이 나오면 뭐가 포인트입니까 여러분? 포인트 뭐야? 보증금의 의의가 있고 보증금의 효력.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라고? 반환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단문으로 나오면 두 개를 꼭 쓰시라 그랬는데 올해 1-10회 때 1문 시험자 뭐였어? 요것만 물어봤어. 반환만. 케이스로 뭐만 물어봤다고? 요것만 물어봤다니까. 요것만 쓰라고 시험 문제. 이따 방 볼 거 요것만 물어봤는데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소멸시효가 진행하냐 안 하냐를 물어봤었어. 그럼 뭘 쓰라는 거야? 소멸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그 판례를 아냐 모르냐를 물어보는 거라니까. 요즘에 민법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 판례가 없으면 시험에 절대 안 물어봐.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가지고 문제를 들어가 볼게. 뒤로 어디로 가시냐면은 저 기출문제 봐보세요. 그래서 자 10회 때 문제 봐보세요. 267페이지. 자 요거 보고 집에 갑니다. 잘 볼게요 한번 여러분. 자 이것도 1번은 그 소멸시효 보증금 반환이고 2번은 해지와 제3자 보호인데요. 한번 읽어보고 각각 돼 있으니까 또 읽어볼게요. 첫 번째 왜 1번. X토지의 소유자 갑과 Y토지의 소유자 을은 서로 X, Y토를 뭐 하기로 했다 여러분? 교환 동그라미. 어차피 교환은 유상계약이니까 매매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소유권 넘겨줬는데요. 을은 넘겨받아가지고 주택에 대해서 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병은 을한테 보증금을 줬거든요. 그리고 주택을 인도받고 저연시효를 마쳤습니다. 우리는 안 봐도 안다. 이러면은 보호받는 제3자가 되는 거죠. 대항 요건을 갖추면은 보호받는 제3자가 된다 그랬잖아. 나중에 이 매매계 해제가 되더라도, 교환계 해제가 되더라도. 답하시오 그랬죠? 1번. 10월 1일, 11일 날 을과 병사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을이 병한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잖아. 그 상태에서 병은요, 을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계속 거주하면서 사용 수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이 이제 주택을 돌려달라 그러니까 병은 뭐라 그래? 보증금 돌려달라 그랬겠지. 그런데 을은 뭐라 그런다고? 네 보증금 반환자가 뭐 했다고?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한다니까. 원래 동의한 관계 있더라도 보증금 소멸시효는 진행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안 한다 그랬잖아 판례가. 그래서 이 경우에 병은 을로부터 보증금을 뭐 받을 수 있지? 반환 수 있는지 설명하시고 그랬잖아. 이 문제는 뭐에 관한 문제라고? 보증금 반환을 쓰는 문제야. 그러면 원래
여러분 예전에 제가 준비했던 거라면 원래 이거 다 쓰고 이거 쓰는 게 좋은데 저 답안지 보시면 이건 아예 쓰지도 않았어. 왜? 그 여력이 없어. 원래 쓰면 다 가산점이야. 썼으면 가산점 더 줄 거야. 근데 실제 답안지에서는 쓸 여력이 없어서 제가 밑에 답안지 보면 안 썼어. 원래 제가 예전에 여러분 강의할 때는 이런 거 나오면 꼭 의 쓰라 그랬잖아. 가산점 5점 준다고. 근데 막상 답안지 써보니까 여력이 없더라고. 그래서 아예 어떻게 이번에는 두 개는 안 써버린 거야. 바로 밑에 답안지 봐볼래요? 뭐 있어요? 의도 안 나와 있죠? 바로 뭐만 써놨어? 반환만 써놨잖아. 그래서 1번 보시면 임대차 종료 시에 임차물 반환 의무와 보증금 반환 의무 관계 그렇죠. 무슨 관계에 있다고? 동시행 관계에 있다. 이게 포인트잖아. 그래서 이 셋째 줄에 동시행 관계에 있다. 이거 이 판례 하나. 이 여러분 1, 2, 3, 4번 전부 다 판례잖아. 이 판례 하나. 두 번째 임차에는요 종료한 다음에 사용 수익에 쓰면 뭐 하시라 그랬어? 부당이득 반환하시라 그랬지? 공부 안 하신 분들 나중에 공부하시면 됩니다. 요 판례 하나. 두 번째 판례 두 개. 세 번째 이번에 배웠던 그거. 소명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진행하지 않는다. 원래는 동의항은 진행하는데 이건 진행 안 한다고 또 판례 하나. 그 판례 남바가 언제야? 2016년이죠? 이게 2016년 대법원 올라가 판례가 나온 건 2019년인가 나왔어. 굉장히 오랫동안 다퉈가지고 3년을 묵혔다가 판례가 나온 거야. 진행하지 않는데 왜?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그런 거야. 원래는 해야 되는데 판사가 생각할 때 이거 하면은 임차인 너무 불리할 것 같아가지고 말을 바꿔. 그전에도 말을 바꿔가지고 자기가 보증금 돌려받으려고 깔고 앉아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거래. 그래서 진행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꿔버려 여기서. 그러다 민청할 때도 강의를 열심히 했었고 이번에도 이거 했었어. 꼭 쓰라. 그래가지고 이 판례 3개를 쓰는 걸 시험 문제 낸 거야. 이걸 아냐 모르냐고. 여기는 의의도 안 쓰고 효력도 안 쓰고 이론도 하나도 안 썼어. 이게 전형적인 변호사 시험 스타일이야. 판례 아냐 모르냐 딱 3개 쓰는 거야. 이것만 쓰는데 10분 가는 거야. 3개만 써도. 그리고 네 번째가 뭐야? 결론이지. 반환받을 수 있냐 물어봤으니까 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병은 을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설명없이 그랬으니까 반환받을 수 있는 여부 쓴 거지. 그래서 읽어볼게. 제가 쓴 결론 봐봐. 사안에서 임차인 병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 을의 임차 차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행 관계 있고 보증금 반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병은 을로부터 연체 차임 등 나머지는 뺀 채무를 뺀 청산한 나머지 보증금 반환받을 수 있다 이렇게 쓴 거지. 내가 썼지만 결론 잘 썼네. 아주 깔끔하게. 물어본 사람이 반환받을 수 있냐 물어봤을 때도 반드시 써야 돼. 답안지에다가 있다 없다는 꼭 쓰셔야 하는데 쓰기 전에 논리 과정이 이제 옛날처럼 막 그렇게 이론을 갖다 쓰지 말고 그냥 딱딱딱 답만 쓰면 된다는 거야. 이렇게 이 판례 3개 나와버렸어. 뭐 이제 나와버려가지고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왜냐면은 이거 마지막 전주인가 이거 했었거든. 이거 나온다 그러고 마지막 날 제가 말했거든. 반환 나온다. 보증금 나온다. 이거 써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시험에 가가지고 여기다 이거 쓰느라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다 그러더라고. 왜냐면 이것만 쓸 그런 생각, 우리는 이거 다 외우고 있으니까 머릿속에 있다가 이것도 다 쓴 거지. 외우긴 다 쓰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좀 부족했다 이런 분도 계셨고.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 답안지는 최소한의 답안지입니다. 됐습니다. 넘기세요 앞으로. 자, 그럼 물어볼게. 그러면 이제 올해는 보증금이 나올까 안 나올까? 작년에 나와버렸으니까 올해는 안 나오겠지. 나온다 그러면 이게 효력이 나오겠지. 이제 반환은 나왔으니까 반환을 또 물어보진 않을 거 아니야. 효력도 판례 한 3개 있거든. 이제 그거 쓰는 것만 나중에 다음에 한번 연습 한번 할 겁니다. 효력 쪽 물어보는 걸로 해가지고. 그리고 다시 앞으로 돌아오세요. 그래서 우리 이제 어디까지 했냐면은 47페이지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위험부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해 예상 문제 특 A급이야. 위험부담. 특 A급을 할 거고. 자, 프린트물 어디까지 했냐면 여러분 프린트물은 17페이지 5-1번까지 했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집에서 5-1번까지는 복습을 해가지고 외울 건 외우시고 자, 다음 페이지 봐봐. 18페이지 위험부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 다음 시간 할 거야. 위험부담 전체 내용을 제가 이 한 페이지에 다 집어넣어놨어. 나올 겁니다. 확신합니다.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 근데 무조건 외워야 돼. 제가 말했잖아. 우리는 시험장 갈 때 무조건 외우고 가는 20문제가 있거든. 거기에 들어가는 문제고 더 줄여서 선생님이 10문제만 찍으시고 거기에도 들어가는 문제가 위험부담이야. 왜냐면 그동안에 이게 봐봐. 2회 때 나오고 6회 때 나오고 9회 때 나오고 쉬었거든. 작년에는 9회 때 나왔으니까 좀 떨어진 한번 쉬었기 때문에 올해는 굉장히 내기 좋고 그리고 안 나온 주제가 이 안에 3개가 숨어 있어. 나올 거야.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거 보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6-1번, 6-2번, 6-3번까지 케이스를 3개를 다 실어놨어.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 같죠?
집에서 한번 읽어오시기를 권합니다. 워낙 중요한 문제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 6번 위험부담 문제를 아주 자세히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